인제 스피디움 16번 코너에는 굉장히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이서를 꿈꾸는 40대를 바라보는 젊은 청년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바로 꿈을 접었던 그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그 청년은 그 뒤로 인제 스피디움을 굉장히 멀리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트라우마 때문에 서킷에 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와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인제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 꿈 많던 젊은 청년이 과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이 엄청난 슈퍼카를 타고 인제 스피디움을 달릴 겁니다. 강민재 선수의 지도하에 이 차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우선은 두 분께서 제가 앞에서 이끌어 드리고 있는 이 드라이빙 라인, 레코드 라인을 정확하게 따라오시는지를 판단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라오실 수 있으면은 그 이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속도 내는 게 너무 무서워. 기본적인 아웃 인 아웃. 아, 좀 더 가깝게 따라와 주세요. 아, 싫다고. 자, 현재 워밍업 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올려가는 주행이 되겠습니다. 축에 붙어 계시다가 여기야! 왼쪽으로 살짝 앞에 떼시면서 여기야! 브레이크 강하게. 자, 앞에 빨간색 우르스 차량과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가깝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선광 가도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우르스 차량의 궤적, 주행 라인을 정확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차가 정말 모든 걸 해주고 있습니다. 악셀 밟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스트라다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바로 붙으셨다가 여기는 브레이크 없이 가는 코너죠. 악셀 조작으로만. 네, 쭉 가속 직선. 자, 다음 바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마 테크놀로지를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안돼, 뭘 여기 이것만 해도 빡센데. 지금은 스트라다 모드라서, 그리고 다른 구동 시스템 토크 벡터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도 제가 이 뒤가 도는 느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리어 슬립들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하단에 있는 빨간색 레버를 내리시면 스포츠 모드가 선택이 되고요. 자, 소리가 한층 커지고. 지금 무전이 안 들려요. 소리가 너무 커. 소리 봐. 강하게 부드럽게 뜨시면서 자, 후륜. 약간 후륜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람보르기니. 스티어링을 너무 빠르게 조작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후륜은 뒤가 확실히 흔들리는데 아직 이 4륜 구동 모델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 람보르기니는 타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는 많은 것을 해줍니다. 이번에 코르사 모드로 바로 변경해 볼게요. 자, 코르사 모드 선택하시게 되면 기어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르사 모드 간답니다. 아니마를 와, 코르사로 변경해 주시고요. 코르사 모드를 이용해서 기어 변속 같이 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살 밟고 따라오세요. 앞에 너무 안 밟으셔도 안 됩니다. 네. 자, 브레이크 3단, 한 번 더 브레이크 2단. 자, 2단에서 악셀만 컨트롤 하시다가 내리막 브레이크 강하게 3단, 2단 부드럽게 우측으로 스티어링. 2단에서 쭉 가도 우측으로 계속 꺾어집니다. 3단에서 4단, 4단에서 승리선 브레이크 강하게 3단. 지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20분 주행 마치셨고요. 자, 이제 4륜 구동 모델은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줬고요. 저희 미숙한 컨트롤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보완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전 작년에도 이 인제 스피디움에서 우라칸 에보를 탔습니다. 물론 그때는 쿠페 모델이었고 지금은 스파이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의 LDB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이 차는 제가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해줍니다. 일단 처음은 웜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션을 거듭할수록 더 빠르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4륜구동 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퓨어한 드라이빙에 가까운 이 후륜구동 모델을 타고 다시 한번 달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떨리고 아직까지 인제 스피디움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기본적인 TCS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의 접지력을 확보하고 달리고 스포츠 모드를 넣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고 합니다. 에보 RWD와 에보 스파이더 차량의 무게 차이는 무려 153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코너를 도실 때 차가 훨씬 가볍게 들어간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오르막 올라갈 때 코너에서의 움직임 전부 이 RW 모델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부드럽게 스티어링 돌리시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시는 시간을 길게 너무 확대시키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직선 구간에서 제가 속도를 조금씩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가속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가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가벼워요, 코너가. 나오면 한 번씩 풀악셀을 쭉 할 거고요. 리드카에서 브레이크 등이 딱 들어오는 순간을 잘 캐치하셔서 같이 브레이크 밟아주시면 됩니다. 와, 차가 정말 가벼워요. 이거는 요즘 차에서 느끼기 힘든 감각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걸려있는 게 없거든요. 변경해서 달리겠습니다. 두 분 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진짜입니다. 뒷바퀴 사정없이 돌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클리핑 포인트를 약간 늦춰서 스티어링을 좀 더 많이 꺾으셔서 돌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너의 형상에 따라서 스티어링을 돌리시는 양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이거 너무 재밌어. 꺾이는.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두 대나 에보 RWD와 에보 차량 두 대 모두 후륜이 오버스티어 나는 현상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줍니다. 자, 오르막 쭉 가도 3단으로 쭉 오시다가 50m 전 브레이크 강하게 2단 부드럽게 떼시면서 우측으로 스티어링 그렇죠. 3단으로 계속 돌겠습니다. 5번, 6번 코너. 자, 역뱅크 조심하고. 6번 코너 올라오실 때 약간 4단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4단. 자, 4단에서 브레이크만 부드럽게 떼시면서 우측으로. 아, CP 못 찍었다.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요. 4단에서 3단. 4단에서 2단. 자, 여기 11번 나오실 때 2단에서 3단 13번 3단으로 돌고요. 14번 코너 나오시면서 3단에서 4단 15번 16번 2단 2단에서 쭉 가서 3단 3단에서 4단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강하게 부드럽게 떼시면서 3단으로 쭉 가서 4단 5단 50m 전 브레이크 강하게 훨씬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건 4륜구동 모델인데 이 후륜구동 모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와, 4륜 못 하겠네요. 기다리고 아, 익숙해지니까 진짜 최고입니다. 아. 그래서 주행을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퓨어한 감각을 페라리가 더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람보르기니 후륜 모델은 확실히 독특해요. 원래 람보르기니는 4륜을 굉장히 강조하던 회사이기도 했었는데 좀 뒤늦게라도 이렇게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내놓고 그 굉장히 오래전 감각들, 지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토로라 레이저 꺼내는 느낌? 여는 방심만 스타텍이지 성능은 아이폰 프로보다 빠른 거죠. 조금 전에 이 차가 이제 뒤가 막 도는 모습도 봤었고 610마력의 후륜구동
스포츠카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재미가 느껴져요.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코너 하나하나, 그리고 가속할 때의 느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감속의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을 흥분시키니까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아까 4륜구동 모델 탈 때는 그 코너를 지날 때마다 예전 생각은 하지 말자, 예전 생각은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타고 지금 달릴 때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재밌게 빠르게 여기를 빠져나가 보자,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다시 4륜구동 모델, 스파이더 모델을 탔습니다. 4륜구동 모델은 이 LDVI 이 시스템이 핵심이고요. 이번에는 그 변화들, 토크 벡터링, 그리고 앞뒤의 구동 배분, 뒷바퀴 조향,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서 달려볼게요. 네, 살짝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 노면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고 있지만 비를 뚫어버릴 겁니다. 레코드 라인도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달려볼게요. 아, 근데 RWD 모델이 확실히 이 사람의 신경이 곤두서는 게 있어요. 천천히 속도 올리겠습니다. 각 차량 간격 2대분 잘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9rpm을 쓰는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박력 있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 앞뒤 구동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요. 이런 코너를 달릴 때는 앞에서 끌어줘야 더 안정적이잖아요. 코너에서는 미리 앞바퀴 구동력을 많이 보내놓습니다. 레드 플레이가 떴어요. 적당히 페이스 유지하면서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바퀴를 조금 빨리 달리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레드 플레이가 떴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서킷 리뷰도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스트럭터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람보르기니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서킷 주행은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오너나 예비 오너들이 이렇게 와서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성능 자동차를 탈 때는 드라이빙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우르스를 서킷에서 타본 적은 있는데 공도 주행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인 스포츠카를 서킷에서 타다가 이렇게 덩치 큰 여유로운 차를 타다 보니까 마음도 조금 편안해지고, 뭐 여러 슈퍼카를 타보면서 느끼는 건데, 람보르기니의 플래그십 모델들, 뭐 아벤타도르도 그렇고 이 우르스도 그렇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MLB 에보 플랫폼을 쓰는 폭스바겐 그룹의 대형 SUV들은 이 주행 모드에 따른 성격 변화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특히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SUV 중에서도 가장 난폭한 성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르사 모드에서는 ESC 자체도 스포츠가 아니라 코르사 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 큰 SUV도 뒤를 흘리면서 충분히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구불구불한 와인딩 로드에서도 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죠. 람보르기니의 여느 스포츠카와 다름없이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보다는 이 서스펜션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도로가 살짝 기울어진 곳에서도 스포츠카처럼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뒷바퀴를 돌려주기도 하고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도로에 대한 대응 능력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글로벌적으로 람보르기니 브랜드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많이 열고 있어요. 그런 것과 별도로 국내에서도 이제는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뭐 앞으로도 더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 우르스 때문이기도 해요. 우르스의 판매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람보르기니 오너나 람보르기니를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지만 스포츠카들, 오픈카들은 빨리 달리면 실내로 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공기의 흐름을 좀 많이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 앞머리는 안 흔들리죠 지금? 신기하죠? 딱 윗머리만 기분 좋게 흩날리는 정도. 노면이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섬세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LDVI 시스템은 서킷에서 빨리 달리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이런 도로에서, 좀 물기가 있는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해줍니다. 에코 드라이빙, 안정적인 드라이빙, 빠른 드라이빙, 이것들이 결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륜구동 시스템,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지금 다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 바퀴의 각도, 바퀴가 어떻게 틀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보 모델들이 배기 시스템까지도 좀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배기 시스템을 바꾸면서 단순하게 출력만 높아진 게 아니라 이 사운드도 많이 달라졌고요. 몇 안 되는 자연흡기 슈퍼카인데 그런 감성들이 정말 잘 느껴집니다. 지금 엔진 회전수 올라가는 게, 이건 터보 모델에서는 구현하기 쉽지 않아요.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 상황에 직면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과 싸워서 이기면 끝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쉽게 트라우마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쉽게 인제 서킷을 즐겁게 달리기도 했고요. 강원도 와인딩을 신명나게 달렸습니다. 한때 저는 람보르기니는 이제 4륜구동 모델로 너무 고착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후륜구동 모델을 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기회였다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전륜구동, 후륜구동, 4륜구동,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따른 특징들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모델에서 후륜구동과 4륜구동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전부 잘 보여주는 자동차는 이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는 이 두 차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고, 이름만 같고 외형만 같을 뿐이지 실제로 완전히 다른 주행 성능을 가진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람보르기니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굉장히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라칸 에보는 람보르기니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라인업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우라칸 에보를 타고 서킷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